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자, TV 배우 특집 60년대 내가 겪었던 추억의 이야기,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 부끄럽고, 좀 남사스럽고, 할까 말까, 에라, 하자. 이래가지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은, 한 몇 해 전에 싱글벙글 쇼에 이달의 글 주제로 돼가지고 뽑혀가지고 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글쎄, 약간의 픽션이 조금 들어갔다고 할까요? 그냥 좋게 봐주세요. 60년대, 제가 가난하고 춥고 배고팠습니다. 당시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요. 홍은동에 호박골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살았거든요. 충청도 충북 중원군 주덕면 신중리 신촌 38번지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그쵸, 성동구에 있는 똥통학교에 다니면서 처음에 1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다가 그것도 못하고 지금 뭐 제가 화랑이 삼각지 부근인데요. 삼각지역 3번 출구에 나오면 열린 화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건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사이렌 소리가 잠깐 들렸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예요. 불자동차. 그런데 제가 야간 학교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뭐 춥고 배고팠으니까 뭐 그 당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누구나 다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뭐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하여 야간에 공부하고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연히 서울역 부근을 지나가다가 굉장히 촌놈같이 보이던가 보죠. 어쩐 아저씨가 다가와 가지고요. 야, 너 취직하러 올라왔지? 제가 촌스러웠던가 봐요.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좋은데 취직시켜줄게. 갈래? 근데 제가요, 오후 3시까지밖에 일을 못하는데 가능할까요? 물어봤더니 된대. 되지. 그 정도면 되지. 그럼. 그 아저씨가 중국집에 데려가 가지고요. 짜장면을 사주더라고요. 여러분, 짜장면 언제 먹어봤습니까? 저는요, 그날 처음 먹어봤어요. 난생 처음 짜장면을 먹어봤습니다. 자, 충북의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중국집에 갈 여유가 어디 있어요. 당시 우리 형하고 저기 그 호박골에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 뭐 가난한 얘기, 구차한 얘기, 하루에 연탄 하나 하고 국수 하나 하고 가지고 겨우 버티고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짜장면이 그 당시 얼마였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중국집에 데려가가지고 짜장면을 사주면서 야, 내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취직을 시켜준대요. 나보고 따라오래요. 어딘가 해봤더니 중국집이야. 그러니까 중국집 뽀이로 다 시집이 되네. 취직을 시켜준 거예요, 아르바이트.
그런데 오후 3시까지만 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중국집에서 그걸 허락을 했어요. 자, 중국집 배달하는데 지금은 그 짜장면하고 우동하고 배달할 때 그 왜 저기 비닐로 랩을 씌워가지고 배달하잖아요.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 철가방?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무로 된 가방이에요. 그리고 엄청 무거워. 거기다가 한꺼번에 저기 우동하고 짜장면하고 5개, 6개 들어가잖아요. 그럼 팔이 아파. 지금 그 당시 뭐 자전거로도 안 타고요. 그냥 뭐 들고 댕겼었어요. 자, 그런데 느닷없이 저기 뭐 자전거가 오거나 오토바이가 오던가 후닥닥 피하잖아요. 그러면 우동 그릇이 싹 쏟아져 버려. 그럼 우동 국물이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 새로 가가지고 그걸 채워가지고 갖다 줘야 돼. 그러면 중국집 주방장이 이놈 새끼 말이야 또. 좀 단어를 좋게 써야 되는데. 똑바로 가지 말이야. 이걸 국물을 다 쏟아가지고 왔느냐. 그러면서 얻어 터져. 참. 그래, 이제 약간 쏟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갖다 줘. 그러면 왜 이렇게 국물이 작냐? 그런 거. 죄송합니다. 다음에 많이 가져올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일주일 내지 열흘을 한 군데서 근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국집에 서울역에서 만났던 그 아저씨가 야, 잠깐만 이리 올래? 갔더니 중국집 아저씨는 주인 몰래, 사장 몰래 나보고 이렇게 오래요. 그래 갔더니 야,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와. 다른 데 취직시켜줄게. 더 좋은 데 해줄게. 월급도 많이 준대 거기. 그러니 내가 그 사실은요 중국집 주방장한테 얻어 터졌었거든. 몇 번 국물 흘렸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월급 못 받았죠, 뭐, 당연히. 그런데 그 아저씨가 내가 대신 줄게.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또 취직을 했어. 이제 이번엔 보문동이야. 아까는 을지로였거든요. 그 보문동에 가가지고, 야, 여기서 사업만 하다가 튀어나와. 또 다른 데 취직시켜줄게. 일당은 내가 줄게. 그 무슨 뜻인가요? 사흘밖에 안 하더니. 요번엔 돈 좀 벌어서 월급 제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야, 맘, 그거보다 더 많은 월급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무슨 헛소리 하고 앉았어. 내가 소개비 받잖아. 취직시켜주면 그 중국집 주인한테 내가 얼마나 소개비를 받는데 네가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소개비가 계속 나오잖아, 임마. 그래도 돼요? 근데 3일 일하고 보름치 월급을 줬어요. 싹 나오잖아요. 그럼 다른 데 또 취직시켜줘. 그럼 보름치 월급 또 줘, 그 아저씨가. 그래서 소개비를 받는 거야, 그 아저씨는. 그래가지고 4번인가 5번을 영업을 했어요. 한 달 내에 5군데 취직을 했었어. 그러니까 일당은 못 받고, 중국집에서 일당은 못 받고, 그 아저씨가 그 소개비 받은 거에서 나를 일당보다도 더 많이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더니 나쁜 짓이야. 이거 이래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근데 당시 나는요 등록금을 못 져가지고 그 출석부 부르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등록금 안 내는 놈들 나와 이래가지고 복도에 가서 이러고 있었어요. 정말 생각하면 좀 분해. 그 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이 한 달에 석 달에 일기분에 3,800원인가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그걸 못 내가지고 그냥 뭐 복도에서 무릎 꿇고 앉았어. 집에 가서 가져래 또. 정말 선생님들 왜 그래 지독하냐. 그리고 뭔지 알죠? 제가 지금 유튜브 규정상 표현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거 뭐 그렇게 하면 또 영상을 올리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거 때린다 또 표현 나왔네. 말하면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못 들고 수익이 안 올라가요. 상업 광고가 안 들어가.
그런데 당시 선생님들은 거의 조폭에 가까웠어. 왜 그렇게 잔인하고 그랬는지 몰라.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인가 봐. 당시에는요. 학생들을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저는요. 참 좋은 선생님 만난 거 하나도 없어요. 좀 솔직한 말로. 정말 이가 갈릴 정도로다가 정말 우리 미친 개라고 그랬잖아. 미친 개 원투 쓰리가 있었고요. 도마뱀 원투 쓰리가 있었고 도마뱀이 아니라 독사 원투 쓰리가 있었고 당시 우리가 다니던 똥통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 소개해 주시는 삐까 아저씨라든 삑사리 아저씨가 너무나 고마운 거야. 그러는데 문제가 생겼어.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60년대에는 등록금 착착 내고 찐빵집 아니면 양과점, 케이크점, 뉴욕 제과도 있었고요, 프랑스 제과도 있었고요, 나폴레옹 제과도 있었고요. 그런 당시 제과점에는 외국 이름을 많이 붙였었어. 그거 저작권이 해당이 되는지 안 되겠는지 모르지만 런던 제과점, 프랑스 제과점, 파리 제과점, 참 그런데 드나드는 애들은 그래도 좀 있는 집 애들이에요. 근데 저같이 이 홍은동 호박골에 사는 참 이 가난한 비난집 아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혁명 공약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처지가 그랬으니 어떡합니까? 2원 50전 당시 60년대 전차 요금 2원 50전이요. 그것도 아까워가지고 500원인가 50원인가 내고 한 달 패스권을 끊어가지고 전차를 타고 홍은동에서 왕십리까지 드나드는 참 가난한 학생이 삑사리 아저씨가 돈을 3일 일하고서 보름치 월급을 주는데 싫다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시 저로서는 급한 게 돈이고 또 필요한 게 돈이고 주머니는 항상 텅텅 비어 있죠. 한마디로 땡 잡은 거예요. 그 아저씨를 만난 게. 근데 중국집 아저씨는 속상하겠지.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그 아저씨가 또 야야야야 이리 나와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노량진 가는 거다 그러면서 노량진에 있는 중국집에 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사장한테 인사하고 너 근무 잘해? 예 알겠습니다. 배달 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달 잘합니다. 이래가지고 한 달에 월급 얼마 주기로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주방에 들어가는데 주방장이 어디서 많이 본 아저씨야. 많이 본 아저씨고 그 아저씨가 사실은요 전과자였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경찰서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도망다니는 아저씨야.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길가에 아무 데나 댕기면 저 검사하잖아요. 당신은 주민등록증도 보고. 그 아저씨는 범법자라서 전과자라서 또 걸리면 감방에 갈까봐 중국집 주방에서 숨어서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10년째 지금 숨어서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세상에 보문동에서 내가 근무하던 중국집에 있던 주방장이 노량진 중국집으로 왔는데 서울역 삑사리 아저씨가 나를 노량진 중국집으로 취직시켜 주는데 거기에 그 아저씨를 만난 거야. 원수를 만난 거지.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가 참 거기서 글쎄 지난번에 이놈 새끼가 3일만 일하고 도망갔다는 거를 내 얼굴을 보고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막 두드려 패기 시작하는데 그 주방에 물이 가득한데 거기서 막 그냥 발로 밟고 그러다 못해 글쎄 이렇게 두꺼운 도마로다가 나를 내리쳤는데 아이고 어떻게 아프던지 그래가 못 견뎌서 내가 막 그냥 이 한강 다리 있는 쪽으로 다 막 도망왔는데 그 아저씨가 그 주황 옷 입은 채로 날 따라와 가지고 막 밟아 죽이려고 막 아우 세상에 반 죽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비싼 커피 흘렸죠. 가다가 도망가다가 무릎팍 다 깨졌지. 막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왜 그랬느냐고 걔를 어린애를 왜 때리느냐고 그러는데 이놈의 자식이 말이죠. 사실은 아주 나쁜 악질 착해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더 때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중국집 주인이 따라왔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주인이 주방 아무리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코피가 흘리고 무릎팍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고 있는 여기가 팅팅 부어가지고 뭐 얼굴이 밤탱이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데 주인이 아저씨가 너무 고마운 아저씨야. 이리 와라 야 김구나 이리 와라 자 장씨 아저씨 들어가 빨리 그러면서 나를 갖다가 약방에 데려가가지고 빨간 약도 발라주고 말이지 그 저기 뭐 아스피린도 사먹이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 그 중국집으로. 난 뭐 한없이 울었죠. 뭐 아파 죽겠고 슬퍼 죽겠고 내 인생이 너무 가시밭길 같고 너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주인 아저씨가 내가 사실은 나도 어렸을 적에 중국집 보이로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중국집을 하고 있지만 네 처지를 내가 너무 잘 안다. 사실은 네가 나쁜 게 아니라 세월이 나쁘고 시절이 나쁘고 또 그 중국 서울역 삑사리 아저씨가 나쁘니까 너는 지금서부터 내 말 잘 들어. 그러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 무릎을 꿇고 바닥에서 앉아서 두 손을 빌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도망가지 않고요. 말 잘 듣고요. 근무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내가 네 등록금 대줄 테니까 또 학원도 영수 학원 보내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라. 알았지? 너 야간이니까 오후 3시까지만 하고 망집니까지 1시간 걸리니까 내가 이해해 줄 테니까 앞으로부터 근무 잘하고 일 잘해?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서 거의 1년 동안 근무했어요. 1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분한테 너무 고마운 나머지 월급을 안 받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참 내 인생 너무 불쌍하고 너무 초라하고 참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월급을 안 받겠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그럼 내가 통장에 넣어놨다가 네가 나가는 날 줄게. 그러면서 다 차곡차곡 해가지고 11달인가 근무했어. 11달에 근무했는데 한 달치를 더 넣어가지고 통장에 탁 주더라고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울었어요. 참 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에 눈이 어두워서 제가 서울역 삑사리 아저씨한테 참 그런 그 못된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봤더니 아무리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빨간 줄은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참 눈물겹고 슬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60년대 내가 겪은 참 추억의 이야기 3편이었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편에는 좀 더 우아한 얘기가 가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